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이 어지러운 수준을 넘어서 어려운 상황을 보이며 우려를 좀 더 키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39,000달러 초반으로까지 후퇴하면서 지난 3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4만 달러 아래로 후퇴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의 기본적 전제 조건이 4만 달러를 지켜준다는 것이었는데 여러모로 아쉽고 또 불안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베어마켓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제시가 됐습니다. 상황이 추가로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래도 상승한다 이런 기조보다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보였던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서 헤이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6월까지 3만 달러로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나름의 근거가 상식적인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반등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동시에 기술주의 붕괴가 멈춰야 비트코인 반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꽤 어렵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이슈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확실히 시장이 어려운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이 소송과 상관없이 13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은 그나마 반가운 소식으로 느껴집니다.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14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들 제시됐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범위의 손절 라인을 벗어난 경우라면 불안한 마음에 무리해서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손절 이외에 나름의 대응 방식을 더 고민해보고 모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하락장에서 저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방식도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짜증나기도 하는데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고 이러다 또 급반등하면 지금 상황 다 잊게 되고 그런 역사의 반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멘탈 잡기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 소식들 잘 정리하시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 분석을 하시고 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스탠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설마 했는데 4만 달러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4만 달러 지지가 중요하다. 이 부근에서는 하락세가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기 때문에 나름 4만 달러 지지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전문 미디어들이나 분석가들조차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현실화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2포인트나 빠진 20을 기록하면서 다시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과 악화된 투심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1%대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37,000달러와 4만 달러 사이에 자리한 지지 영역에 접근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아직 과매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은 이틀 정도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48,000달러 저항 돌파에 실패한 뒤에 3월 28일부터 시작된 후퇴를 연장하고 있다. 37,500달러와 4만 달러의 낮은 지지가 하락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과매도되지 않은 상태이다. D마크 지표를 근거로 하면 매도세가 소진되는 데까지는 이틀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간 RSI는 과매도 수준에 접근하고 있어서 현재 가격 하락세를 어느 정도 멈출 수는 있지만 올해 초와 유사한 과매도 수치가 몇 주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주간 차트 모멘텀 신호는 아직 긍정적이다. 매수 세력이 37,500달러 이상의 지지를 유지할 경우에 1월 저점에서 회복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월간 차트의 부정적인 모멘텀 신호가 2018년 약세장과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5만 달러를 넘어서는 추가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41,908달러 이상으로 유지했지만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43,576달러 위로 밀어 올리지는 못했다. 이건 곰 세력이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11일 매도세가 상승하면서 가격을 41,000달러 아래로 끌어냈다. 4만 달러의 심리적 수준에서 약간의 지지가 있지만 이게 깨질 경우에는 지지선까지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4만 달러 붕괴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는 이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하락하고 있고 RSI가 마이너스 영역이어서 곰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것을 보여준다. 다만 43,000달러를 돌파하면 부정적인 견해는 무효화되고 이후의 가격은 45,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또 다른 기사를 통해서 약세장 진입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39,200달러로 하락하면서 약세장 영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서 장기 약세 시장의 위협이 고조됐다라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황소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의 하락세가 깨지고 반등의 기준점이 마련되는 그 시점, 그 기준점을 어디로 봐야 할까? 이와 관련해서는 룩인투 비트코인의 설립자 필립 스위프트가 어느 정도의 통찰을 제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역사를 통틀어서 강세장과 약세장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1년 이동평균이었다. 1년 이동평균을 확실히 넘어설 때까지는 강세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1년 이동평균이 46,0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목표 지점은 아니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금방 달성 가능한 지점이기도 한데 부디 의미 있는 외부 변수가 발생해서 조만간 이 구간 다시 한번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기대와는 별개로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서 헤이지의 경우에는 조금은 더 부정적인 부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6월까지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고 이더리움은 2,5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와의 동조화가 강화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 전망에 기술주가 압박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역시 동조화된 상황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고 믿는 많은 암호화폐 시장의 전문가들이 있지만 나는 그들이 암호화폐 가격이 S&P 500과 나스닥 100의 한 지표라는 불편한 진실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명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조건으로 기술주 붕괴가 멈추고 또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사수하는 상황, 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이 같은 상황이 멈출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CPI 발표 이후에 기술주가 하락을 멈추고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라면 그건 매수 기회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이번 3월 CPI 발표 결과를 놓고 그 예상치를 놓고 시장에서 억압을 받게 될 또 하나의 계기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반등 또는 안도 랠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렉스 크루거는 전제로 깔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월 미국 CPI는 우리 시간으로는 4월 12일 밤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왔을 때 급락 가능성, 시장이 그렇게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물론 존재하지만 월간 대비 상승률 폭이 추가 하락 가능성을 보여줄 경우에는 그러니까 4월과 5월로 접어들면서 월간 상승률 폭이 낮아질 수 있을 가능성을 이번에 보여줄 경우에는 안도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는 만큼 여러모로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쯤 이 최대 이벤트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시장 상황이 엉망이다 보니까 상승 흐름세 멈추고 다시 3,000달러 아래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심리적 지지선을 반납한 것이다 보니까 참 여러모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이 지난 며칠 동안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198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됐지만 약한 반등은 황소 세력의 공격적인 매수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은 곰 세력의 매도세를 더 부추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곰 세력은 가격을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940달러로 끌어내리려고 할 건데 여기서 반등할 경우에는 2,940달러와 200일 단순이동 평균인 3,489달러 이 사이에서 며칠 동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가격이 2,940달러 아래로 더 떨어질 경우에는 매도세가 가속화되면서 2,8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 지지선은 황소 세력이 공격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시세는 아쉽긴 하지만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전환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향해서 순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첫 메인넷 섀도우 포크가 진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섀도우 포크는 기존 네트워크 환경 상태에서 모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는 포크를 의미합니다.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섀도우 포크 테스트, 이 파일럿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도 전해졌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적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6월 말에 기대하는 대로 지분증명 전환이 마무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이 활황을 펼치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도 간신히 0.7달러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0.9달러 돌파 기대를 바라보다가 다시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자니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건가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최악의 경우 0.6달러 후퇴 가능성도 제시가 됐습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리플 XRP가 지난 며칠 동안 0.75달러 위에서 거래가 됐지만 가격이 이동평균 위로 올라서지 못하면서 곰 세력의 추가 매도로 이어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79달러가 하락했고 RSI 역시 곰 세력이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곰들의 다음 목표는 0.69달러인데 여기서 반등할 경우 XRP는 며칠 동안 0.69달러에서 0.91달러 사이에서 유지될 수가 있다. 반면 0.69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세가 더 심화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곰들의 다음 목표 지점은 0.6달러가 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나마 살짝 위안이 되는 것은 익명의 분석가 XRP 캡틴이 제시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리플 소송이 약식 판결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깔았는데 이렇게 되면 6월과 7월에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XRP의 기술적 차트 분석의 목표 가격은 10달러에서 13달러 사이이다. 펀더멘털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소송이 끝나고 나서의 상황으로는 130달러에서 140달러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이 아주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좀 떨어졌으니까 좀 버텨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제대로 버티기 어려운 그런 흐름을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만큼 멘탈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금 남의 일처럼 이걸 좀 바라보자면 물론 남의 일은 아니지만 이 정도 상황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된 그런 반복적인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고 했습니다. 중장기 투자 스탠스를 견지하고 계시다라면 깊은 골에 빠져 죽는 그런 위기 상황의 방점을 찍고 여기에 몰입하는 것보다는 이 깊은 골을 잘 지나가서 높은 산의 정상에 다다르는 성취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내 멘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차트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도 잘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차트 너머의 상황은 단적인 예로는 앞선 영상에서 분석해봤던 중동 지역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을 둘러싼 상황입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멘탈 케어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